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에 잠정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의 말에 따르면 수요일인 내일이죠. 하원에서는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강경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원 통과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제거가 된 현 상황입니다. 과연 이제는 마음을 놓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이 투자의 맥점은 물론 눈여겨봐야 할 이슈까지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잡아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은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또 화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5월달 내일은 하루가 남았죠.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참 많은 시간들을 불안하게 했지만 결국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9분 응선을 넘은 거고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6월 1일이 되겠죠. 미국 시간 5월 31일 의회 표고를 남겨놓고 있는데 과연 나머지 일본 응선을 잘 넘어서 마무리가 되리라고 희망을 해봅니다. 자, 어차피 뭐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은 디폴트가 없이 흘러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난하게 끝날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슈는 일단은 우리가 일단락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이 이제 우리가 올해 앞에 놓여 있죠. 또 6월 달이면 또 이제 2분기가 마무리되는 또 가장 중요한 달이 되겠고, 자 5월 달에도 이제 셀인 메이라는 게 무색하게 일단 끝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6월 달에도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서 좋은 결과가 이어지길 2분기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또 하루 남는 만큼 제가 오늘 기법 설명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 또 하루 5월 달을 깔고 마무리 짓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는 5월의 마지막 달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함께 짚어갈 텐데요.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직접 들어오셔서 12시 전에 한해서 모든 해외 선물에 필요한 기법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우리 5일만 하락하고 있고요. 그 외 모든 상품들 상승세 키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유로, FX, 나스닥 이 주요 상품들 시세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차트 1분봉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 최초로 엔비디아가 몸값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74% 상승한 14,43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개장 이후에 22시 50분 전부터 음봉이 출해되면서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락 전환하진 않았고요. 0.77%가량 상승폭 지금 지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나스닥에 대한 전략까지 방송 중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5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스권으로 그려놨던 그 하단까지 넘어온 모습, 또 22시 32분경에는 그 아래까지도 조금 뚫으려고 했던 그 움직임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단기 저점으로는 69.75달러선을 형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 기준으로는 3.52% 하락한 70.11달러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엇갈린 발언에 주목되고 있는 현 시장에서 이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계속해서 감산이 발표가 될지 이 러시아의 반발이 큰 가운데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까지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0.4%가량 상승하면서 나스닥에 커플링되는 모습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제한적인 모습 몇 거래일 연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0.34% 하락하면서 온스당 1969.8달러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분봉상 23시경을 기록하면서 저점 1968달러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의 움직임은 제한적인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는 지금 정확하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승과 하락을 좀 분단위로 좀 바뀌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유로가 많은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하락은 없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유로존의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달러 대비 약세 움직임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까지 함께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네, 실시간으로 분봉상 유로도 0.02%가량 하락 전환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 시세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나스닥부터 시장 대응하기 위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명 마스터님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나스닥입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에서 따뜻한 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0.5% 상승했지만 계속해서 좀 개장 이후에는 음봉이 많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함께 분석해 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향적으로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이제 먼저 선발 주자를 했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당연히 되는 건데 네. 그거 가지고 뭐 상당히 좀 상승폭을 너무나도 키웠단 말이에요. 그쵸.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아시다시피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있었어요. 좀 이따 제가 뭐 시향할 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자, 그런 게 지금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오늘 시장에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닌가. 결국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자,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는 일단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라봐야 될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 거기다 이제 금요일 날 부채 한도 협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CME 패드 워치라고 하죠. 패드의 시계.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거의 그죠. 거의 지금 0.25 베이비 스텝이죠. 베이비 스텝이 거의 한 60% 조금 넘는 갑자기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졌어요. 동결은 한 30% 정도, 한 35%에서 40%. 자, 그럼 그게 이제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동결에서 무게를 실을 것이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지표들을 보면서 나스닥의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시향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좀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자,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딱 보시면 요때가 3월 28일이었어. 3월 28일. 이게 작년 3월 28일이죠. 자, 요때 고점을 찍다가 이제 4월 첫째 주죠. 4월 첫째부터 장대 음봉이 연달아 나왔죠. 그죠? 상당히 기술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일단은 어떻게 됐든 오늘 14,57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그죠? 다른 3대 지수에 비해서는 나스닥 상승이 되게 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결국엔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 AI 관련해서 너무나도 다른 이제 3대 지수에 비해서 상당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의 어떤 착시 현상이 오늘 조금 꺼지는 그런 상황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과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 자,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일단 6월 달에도 걸쳐져 있죠. 그죠? 일이 결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하고 아까 저 때하고 이때와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비농업이 좋게 나왔죠. 일단 PC는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거기에다가 비농업까지도 예상치보다 상회를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이번 주봉이 음봉으로 바뀌면서 요때 상황을 재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든 여기 제가 8월 15일 가격대를 여기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확인을 반명히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14,000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14,000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은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이어질 수 있겠다. 당연히 뛰어넘었어요. 뛰어넘고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14,400 라인에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가 약간은 유효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호재보다는 약간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3대 지수와 비교했을 때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3월 달, 4월 초죠. 4월 초하고 6월 초. 그때와 상황이 비슷해 전개될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제가 주봉 갖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 일봉하고 주봉은 의미가 없으니까 뭐 분봉을 한번 볼게요. 네. 분봉을 보시면 이게 오늘 갑작스럽게 움직인다면 차트가 좀 이렇게 원만하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죠? 오늘 이제 막 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니까. 자, 지금 보시다시피 어떠세요? 자, 일단은 오늘 그 갑자기 그죠? 21시 30분이죠. 그때 이게 뭐 주연 지표 발표도 없었어요. 그리고 14,570을 딱 찍어 버리더니 어떻습니까? 그쵸. 윗꼬리가 달리면서 그죠? 제가 이제 그 기법 설명드린 거였어요. 이제 몸통에서 이제 하막으로 내려갈 때 몸통이죠. 몸통에서 30에서 50% 정도 저항을 받아준다면 하락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캔들을 봐도 그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평선 기법상으로 봐도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 매도의 어떤 시그널이 올 때는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이 상단에 무조건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상단에 위치를 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위에 20일 이평선이 있었을 때 매도에 대한 어떤 이평선 배열이 가장 좋은 어떤 배열이다. 여기서 제가 다시 역배열하고 정배열이 있습니다. 정배열. 자, 이거는 이론에 근거한 거예요. 이론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론을 여기다 접목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론이 그렇다. 현실은 다릅니다. 이론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때는 21 이평선에서 바로 있다 보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죠. 그래서 장이 열리기 20, 30분에 약간의 어떤 등락이 있었지만 결국은 대사적으로도 하락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이제 박스권, 그죠? 위로 갈지 알 때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 또 진입가 드려야 되겠죠. 네. 진입가가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60일 이평선이 가장 어떻습니까? 단기 변동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결국에는 14,500에서 14,500이 되겠네요. 14,500 정도가 자 14,500에서 한번 잠깐만요. 네, 선이 여러 개가 그어졌죠. 아이고 네.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나스닥 차트 트레이딩 넘어갔네요. 전략 오늘 네. 진입가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걸쳐 있는 지지와 저항대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결론은 딱 중간값을 우리가 딱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거 14,500 라인, 그죠? 14,500 라인이 오늘 변곡 라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 만약에 이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520까지는 한번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14,500에서 저항. 적어도 5분봉, 그죠? 2번에서 3번은 어떤 저항 받는 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실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봉도 오늘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일봉이 음봉으로 만들어지는 양봉, 아직은 뭐 양봉에, 왜냐하면 오전부터 너무나도 많이 올랐죠. 오전부터 1%대부터 해가지고 상당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다른 3대 지수하고 다르게.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제가 수익 낼 때 그때 3대 지수 비교 설명을 더 해서 어떤 근거로 또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우리 시청에 투자하는데 상당히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14,500에서 매도 짧게 가져가셨네요. 변동 한 6월 1일까지는 상당히 변동폭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너무 크게 수익 내실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천명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진입 같은 경우에는요, 14,559가 일단 최고가였고요. 14,500이 변공 라인이 될 텐데요.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일단 무조건 대기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500을 돌파 시에는 14,520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4,520에서 두 번 세왕, 저항 확인한 후에 매도 전략 짧게 가져가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5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3% 넘는 하락률인데요. 지금 배럴당 70.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28%, 3.3%까지도 지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5일에 대한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천명 마스터님. 어떻게 보면은 그간 이어온 이 박스권의 좀 바닥 부분에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5일 같은 경우에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일단은 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6월 4일 날 있어요. 네. 근데 참 재미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오펙 플러스가 4월 달에 회의했을 때 일단 116만 배럴 감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도 지금 안 올라가는 원인이 뭐냐를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좋습니다. 결국엔 경기 침체죠. 그죠? 자, 부채 한도 협상이 됐다고 해서 증시가 이제 호재를 좀 가고 있는데 제가 보고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부채 한도 협상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결국엔 미국이 경제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자체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이제 한도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꼴은 뭐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신용카드 한도를 늘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난 빚졌으니까 조금 한더 늘려두고. 그러면 결국엔 좀 이제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가 원유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지만 단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자 어쨌든 여기에서 계속 어떻습니까?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내려갈 거다라면 벌써 내려갔겠죠. 그럼 여기서 70달러, 70달러 부근에서 아직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를 해준다는 얘기는 하방으로 내려갈 여력은 아직은 덜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아까 이제 6월 4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어요. 물론 러시아하고 뭐 사우디가 불협화음은 있지만 어떻게 됐든 러시아 이제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전면전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뭐 아시다시피 재원을 원유에서 많이 뽑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상황들. 그래서 뭐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사우디도 네옴시티 어떤 건설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70달러 이하까지 밀리는 거는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왜? 여기 보시다시피 밑꼬리가 상당히 올라요. 63.90달러까지 한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밑꼬리가 달리면서 이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 투자했으면 상당히 낭패를 봤을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여기서 강력하게 70달러 지지를 해주면서 상봉을 가려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60일 이평선이 단기 변동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고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은 우리가 하방을 논하기는 좀 이르다. 오늘 좀 상당히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6월 4일까지 보시면 수요일 날 또 이제 원유 발표가 있죠. 원유 재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포커스를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아직은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자 미국도 대학들이 거기 4개월 정도 지금 방학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놀러들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유가는 재고가 아무래도 느는 것보다는 재고 감소폭이 좀 상당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자리값 드릴게요. 너무 많이 지금 내려와서 네. 잠깐만요. 자 분봉을 좀 보겠습니다. 자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좋은 위치일 수도 있네요. 좋은 위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70달러에 딱 보셔도 70달러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70 정도에서 그죠? 여기서 매수로 일단 현재는 이제 매도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저점은 거의 찍었다가 좀 보여지는 거예요. $10에서 지지 여부를 한 두세 번 정도 확인하시고 여기서 수익을 좀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보다는 중립의 의견을 제출하는데 오늘은 매수로 한번 진입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5일 깔끔하게 전략 채워주셨습니다. 현재 지지받고 있는 $70 선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 짧게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나스닥과 커플링되고 있는데요. 0.5% 상승하면서 온스당 $1,974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봉상으로는 좀 장대 양봉도 좀 나왔지만 이 골드 자체가 요즘에 좀 변동폭이 좀 크지 않다라는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골드에 대한 전략도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아무래도 골드가 결국엔 이제 뭐 달러하고 반비례 관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4를 훌쩍 뛰어넘어서 104 아까 이제 오후인가요? 오후까지 한 104 중반대까지 올라왔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럽장이 열리면서 한 104를 한번 밀렸다가 거기서 유럽장이 또 열리면서 파운드가 좀 많이 올랐어요. 파운드하고 유로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죠. 그래서 현재도 이제 파운드와 유로가 지금 약 상승 중에 있는데 이 원인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시향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유로라든지 이제 BOE, 영국 중앙은행이죠. 거기서 아직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어떤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언론에서 지금 피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뭐 파운드라든지 유로가 아무래도 강세로 좀 돌아설 수 있겠죠. 결국 이제 달러하고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달러는 조금 약세로 돌아서는데 그건 향후에 얘기고 오늘은 그런 이슈 때문에 달러가 104를 아직까지는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 강한 상승을 못 보여주고 있는다. 파운드하고 유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향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시면 자, 일봉을 좀 보실게요. 일봉 보시면 여전히 어떻습니까, 지금? 자, 이게 일봉 5일 이평선이에요. 5일 이평선인데 지금 어쨌든 5일 이평선이 강하게 지금 저항을 받아주고 있죠. 받아주고 있으면서 자, 지금 3일 연속 어쨌든 상승을 가려고 5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가려고 하는 어떤 모습은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 어떻습니까? 오늘도 상승으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죠. 거기에 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자, RSI는 어떻게 됐든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일봉 양봉이 나오면서 매수의 시그널은 나왔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MACD 추세선이죠. 추세 보조 지표죠. 보조 지표는 아직까지도 35도 이상 꺾여주고 있는 지금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아직 어떤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자리값 한번 드릴게요. 네. 자, 오늘도 자리가 딱 나오네요.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잠깐만요. 네. 1977 정도가 되겠네요. 1977. 1977이요. 왜 그러냐면 자, 모든 게 근거가 나와야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갑자기 이제 유럽장이 열리면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됐어요. 그죠? 그죠? 일단은 상승파, 추세파라고 하죠. 추세파. 자, 일단은 5파가 나왔어요. 5파가. 자, 그다음에 조정파가 나와야 되죠. 네, 조정파가 나오는데 하나 일단 이렇게 올린 상태 현재는.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50% 이상 안 올라가 준다면, 그죠? 또 3파가 돼서 조정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맥스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7에서 5일 이평선 적어도 어떻습니까? 두세 번 저항을 한번 받는 걸 확인해 주신다면 거기서 우리가 짧게 매도의 전략을 좀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말씀 오늘 3대 지수 뭐 골드 다 할 거다. 뭐 오일은 좀 둘 때 치더라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6월 2일 전까지는 뭐 이렇게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상당히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어닝 시즌이 다 끝나가잖아요. 끝나고 부채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우리가 비농으로 넘어서 거기서 또 시장이 어떤 변화를 줄 거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제 쉬었잖아요. 그래서 4일 동안 짧게 단타 전략으로 가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골드까지 전략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1977달러 선에서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도 나스닥부터 골드 그리고 우리 유가까지 바로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천명 마스터가 지금처럼 나스닥부터 오일 골드까지 모든 차트 하나하나 짚어주신 것처럼 자세하게 우리 평일에도 함께 계속해서 시황부터 차트 기법까지 안내해주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의 5월 첫째 주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총 수익률은 27%고요. 매수했던 모든 상품들 골드부터 S&P 500, 홍콩 항생까지 모두 올 수익이었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요. 4월에 이어서 S&P 500도 계속 수익권에 있다는 점, 그리고 홍콩 항생은 특히나 200틱을 넘어선 237틱의 매매 수익이 있었다는 점까지 확인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 둘째 주죠. 총 수익률 26%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오일과 홍콩 항생에서 각각 100틱이 넘고 200틱 가까이나 되는 큰 수익률을 우리 안겨주셨고요. S&P 500은 역시나 이 꾸준히 수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 셋째 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익률은 12%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골드와 홍콩 항생에서는 약간의 손실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에서는 100틱이 넘는 큰 수익률을 안겨주셨고요. 오일에서까지도 다시 한번 수익을 안겨주시면서 이 총 수익률은 플러스권, 그것도 10%가 넘는 수익률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총 수익률은 23%였고요. 오일의 수익폭은 더 컸죠. 140틱이었고요. S&P 500과 홍콩 항생은 합해서 100틱이 넘는 큰 수익률까지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매매일지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눈여겨보이는 점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S&P 500이 4월에도 올 수익 막염이었는데 우리 바로 어제,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요? 5월에도 S&P 500이 올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에는요, 뭐 200틱이 넘고 또 100틱 후반대에 좀 높은 수익률이 특히나 홍콩 항생에서 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매매 일지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어떻게 됐든 네. 이제 뭐 낚시를 하든 뭘 하든 도구가 좋아야죠. 그쵸. 도구가 안 좋으면 아무리 제가 뭐 기술이 탁월해도 도구가 안 좋으면 그만큼 어떤 실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3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 매매. 자, 우리가 이제 단타를 하는 매매가 있고 수익을 하는 매매가 있습니다. 단타를 내다가 손실을 이제 본의 아니게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심리적으로 압박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적재적소에 우리가 단기 수익 매매를 같이 병합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손실을 보는 부분을 빨리 또 안전하게 해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법 하나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법은 정말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 왜 단순해야 되냐면, 자, 단순해야 됩니다. 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다가 보조지표를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으시고, 자, 여기에서도 이제 지표도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지표들이 있죠. 이런 거를 많이 넣으시면 어떻습니까? 진입할 때 혼돈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해서 그걸 무시 또 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라도 여러분들 보조지표 하나 기본 지표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갖고 있어서 계속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한순간에 되는 건 없다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끊임없이 계속 분석하고 연구를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해보고 이건 아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단순함 속에 정교함이 있고 또 안정적인 게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 뭐냐면 자, 일단 수익 매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이제 보조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 보조 지표가 바로 이 MACD라는 거예요. MACD.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추세선 보조 지표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평선이 이걸 이제 위에 걸 기본 지표라고 하는데, 자, 이평선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좀 정교하지 못하다고 불규칙성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불규칙성을 조금 보완하고자 제가 사용하는 게 바로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MACD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뭐 세팅하는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는 것도 어려운 거 없고요. 보조 지표 MACD도 하나 세팅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팅해야 될 게 이제 이동평균선만 세팅해 주시면 돼요. 이동평균선이 5일 이평선하고 60일 이평선만 여러분들이 세팅해 주시면 기본 지표 이평선의 세팅 끝난 거고, 그때 보조 지표 MACD는 끝난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세팅해 주시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매수에 대한, 이거는 나스닥 샘플을 든 겁니다. 자, MACD가 어때요? 이 빨간 게 나왔죠. 그죠? 여기 이제 매수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근데 증권사마다 다른데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5도 이상, 일단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35도 이상은 무조건 꺾여줘야 돼요. 안전하게 가려면. 그죠? 그래서 꺾여서 바로 위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5일 이평선 제일 하단에 있죠. 자, 매수일 때는 5일 이평 제일 하단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60일 이평선에서 강력하게 골든 크로스가 나와줘야 돼요. 그죠? 자, 근데 5일 이평선이 꺾이는 각도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꺾이는 거는 기울기가 별로 없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좀 많이 기울기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어떤 기울기가 상당히 좀 굴곡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셨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수익을 어디까지 가져가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MACD가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세가 매도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과감하게 익청을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욕심 부리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손익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여기서 딱 과감하게 기계적으로 청산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매도는 이제 여기 딱 있네요. 그죠? 자, 매도 보니까 이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줬고, 요거도 어떤 각도가 35도 이상 꺾였죠. 그럼 딱 좋은 각도죠. 자, 그래서 위를 보니까 아까도 나스닥 할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5일 이평 제일 상단에 있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꺾이는 각도. 상당히 각도가 높죠. 그죠? 자, 그러면서 60이평선에 강력한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아무래도 요 시간대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떤 거래량이 뭐 들쑥날쑥했죠. 자, 이런 가운데서도 뭐 캔들이 장대 음봉, 장대 안봉이 나와줬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 기법 스윙으로 내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와도 전혀 거기에 당황하지 마시고 이 기법대로 하시면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S&P, 그죠? 수익 낸 거. 그거를 좀 어떻게 냈는지 그걸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봉을 좀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향적으로 봐도 어때요? 시향적으로 봐도 이제 우리가 계속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린 게 시향이 먼저냐 차트가 먼저냐를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시향을 먼저 아셔야 돼요. 시향을 먼저 방향이 나와줘야 되겠죠. 시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방향은 절대 나올지 못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물론 약간은 좀 이슈가 있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었죠.
거기에 반영을 해서 어떻습니까? 5월달 그죠? 5월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봉상 보더라도 상당히 다 상승이야. 물론 이제 일봉상 이제 박스권에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제 기법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수익을 냈으니까 자 6월 2일 날 그때 보시면서 향후 또 오늘 시장이 어떻게 갈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현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1000명 마스터와 함께 5월 한 달의 매매 일지 함께 리뷰해봤고요. 어떤 정말 장비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수익이 가능했는지 매매 기법과 이 S&P 500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 들은 모든 내용과 기법 지금 바로 12시 전까지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1000명 마스터와 함께 해주셔야지 함께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장중에 1000명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과 시황 이 모든 증시까지 우리 정리한 영상 자료까지 계속해서 업로드해 주시니까요. 이 모든 자료까지 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1000명 마스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뉴스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9일 일본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과 엔화 약세 등에 상승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33년 만에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해왔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빡빡한 노동시장, 양호한 세계 경제 등을 이유로 향후 전망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CNBC가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리스크를 직면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연초 상승 랠리가 꺾일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월가 최고 분석가들은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 열풍으로 과대평가되어 있다며 향후 몇 달 동안 잠재적인 매도세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함께 점검해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1000명 마스터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의가 이제 주말 사이에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엔화는 또 니케이 지수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부채 한도 협상과 니케이 지수 엔화까지 함께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일본이 대단합니다. 지금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네. 그죠? 우리나라하고 너무 상황이 다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오르게 됐던 원인은 딱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환율도 보니까 뭐 1대 900.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행들 많이 가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인플레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구경할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수 어떤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는 그런 영향이 제일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뭐 제 딸도 이제 저번 달에 갔다 왔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 뉴스에도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에 진짜 많은 외국인들이 마치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가득 찬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상당히 물가도 뭐 아까도 말씀 많이 높지도 않고 네. 또 이제 비행값도 많이 싸잖아요. 그래서 많이 놀러들 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1차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 바람에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그 GDP가 0.4%까지 뛰었어요. 지금 GDP가 여기 보시면 그죠? 네. 상당히 많이 뛰었죠. 뭐 다른 나라는 뭐 이제 뭐 뭐 우리나라는 아직 뭐 GDP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좀 많이 해준 것 같고, 근데 결국엔 또 이제 엔저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기업 실적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엔저가 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역설적인 게 또 있어요. 뭐 지금 뭐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일본의 어떤 인건비가 상당히 싸죠. 미국보다 지금 싸답니다. 인건비가 좀 적다 보니까 뭐 젊은이들 호주로 가서 뭐 돈을 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결국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됐던 거는 뭐냐면 일단 이 기저효과, 강화에 대한 기저효과, 뭐 그런 것도 엔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과연 이것도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가 이제 퀘션이 되겠죠, 퀘션. 자, 뭐 제일 마지막 아젠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과연 지금 반도체가
핫 이슈죠, 지금 반도체. 자, 과연 하반기면 이제 6월 달이면 2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반기가 끝나는 거예요. 하반기는 이제 3, 4분기를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미국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자,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 어떤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씩 와 닿을 거다. 지금은 이제 뭐 온다 만다 이제 정말 우리가 피부로 아직은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좀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지수를 봤을 때는 야, 나스닥, 니케이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경기 침체가 올까 퀘션이죠. 그죠? 지수만 바라봤을 때. 근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들, 나라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3분기에는 조금 뭔가 데미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반도체가 살아나는 퀘션이 왜? 자, 일단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안 좋은데 반도체 혼자 뭐 제조 경기 안 좋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통화 정책도 관건이 될 수 있어요. 관건. 통화 정책. 자, 우에다 총리가 이제 취임이 이제 4월 달에 취임이 됐었죠. 자, 그전 이제 내정자로 이제 BOJ 총재로 내정되기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자, YCC 제로 금리죠. YCC 제로 금리를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총재가 딱 당선되고 났더니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일본 경제가 참 안 좋게 돌아갈 수 있겠는데 하면서 일단은 좀 유보를 했어요. 자, 유보란 것도 이제 3분기 때 한번 만지작거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또 언제든지 얘기가 바꿔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에다 총재가 제로 금리를 조금 손을 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에서는 상당히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마냥 지금 니케이가 최고치 경신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또 이제 니케이를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에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어떤 상단의 어떤 접근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도 함께 점검해봤고요. 저희는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C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가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는 제가 힘들 거로 보여지고요. 보여지고 뭐 최소한 동결해서 그러니까 뭐 몇 번이고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거는 계속 변화가 없는데도 시장은 자꾸 이상하게 반응하는데 그 PC를 보면서 야, 이거는 힘들겠다. 저는 결국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자, PC 저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또 부채 한도 협상, 뭐 엔비디아, 일단 호재가 두 개가 있었죠. 호재가 일단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자, 호재가 이제 엔비디아 호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 호재가 있었어요. 이게 호재죠, 호재. 그죠? 호재. 자, 악재는 어떻습니까? PC죠, PC. 그죠? 자, PC.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 일단은 엔비디아하고 얘가 없었으면 어땠어요? 분명히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일단 무색하게 얘는 일단 무시를 했어요. 무시라고 얘는 중요하지 않아.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엄청나게 2%가 넘는 나스닥이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다른 이제 지수는 그렇게 상승을 이렇게 나스닥보다는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제가 보기엔 오늘 좀 보여주는 시장이 좀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4.4%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4.4%. 4.2에서 4.4%, 0.2% 올라왔다는 거는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전년 대비, 그죠? 근데 전월 대비해서도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여전히 스티키하다. 끈적끈적한 어떤 인플레이션, 꺾이지 않고 있다. 연준이 제일 바라보는 게 바로 PC죠. 자, 개인 소비죠. 이게 2%까지 내려와야 돼요. 2%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상당히 스티키, 끈적끈적하게 인플레이션이 아주 고질병이 되면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도 갈 길이 멀죠. 그죠? 자, 불과 이제 5월 달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5.1에서 4.2. 그래서 이 상당히 거의 1% 가까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와서 야, 이제는 뭔가 희망이 보이는가 했더니 여전히 다르게 다시 또 올라가 있는 상황. 여기서 이제 힘 빠지는 거죠. 그래서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도 그 발언을 또 했죠. 야, 아직은 이거 보면서 좀 당황스럽고 할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은 최소한 많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를 내포할 수 있겠죠. 뭐 금리 인상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강력한 통화 기축 정책도 있겠고, 어떻게 됐든 그 시그널이 무슨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는 없겠다라고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제가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영국. 자, 영국을 보자는 얘기예요. 영국. 자, 영국의 이제 그죠? 4월 달에 이제 예측치가 그죠? 9.8%였어요. 근데 10.1%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번 5월 달에도 이제 5월 24일 나온 건데 이때도 예측치가 8.2. 근데 결과치는 8.7. 어쨌든 다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뭐 미국보다 더 심각하죠. 그리고 저번에 또 캐나다도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캐나다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학자가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계속 ECB 총재라든지 BOE 총재, ECB BOE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BOE 총재가 제가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 이제 또 조금 유럽은 또 상태가 안 좋은 게 하여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곡물에 대한 이슈가 또 있을 거고, 그죠? 거기다가 또 이제 원유에 대한 이슈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달보다는 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죠? 뭐 유럽이 됐든 뭐 캐나다가 됐든 우리나라는 뭐 동결을 지금 3회 연속 동결을 하고 있지만 자, 우리 그때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죠. 다음 달에 또 한번 올릴 수 있다. 착각하지 마라. 아직은 내리는 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로벌화된 그 중앙은행들의 이슈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인하는 당연히 없는 거고 최소한 동결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짚어봤고요.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지금 현재 AI 열풍을 이전의 닷컴 버블에 좀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닷컴만 붙으면 상한가를 가던 이 시절의 닷컴 버블을 현재 AI 열풍에 빗댈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번 주가 참 되게 웃기는 시장이었어요. 네. 참 저번 주는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연히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 하락을 다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상당히 내가 손실을 많이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혀 이 상식선이 안 통하는. 결국에는 뭐예요? 엔비디아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만약에 폭등하지 않았으면 진짜 S&P나 나스닥도 당연히 이제 변곡점이 됐을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작년 8월 15일 있잖아요. 8월 15일 날 거기서 쌍봉이 나왔었죠. 네. 내려와야 정상인데 그걸 뚫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불안한 어떤 상승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엔 대형 기술주가 거의 한 7개 대형 기술주가 지금 어떤 상승세를 주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닷컴 버블 때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닷컴 버블. 자, 이때 보시면 기술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상하게 딱 보았을 때 그림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여기랑. 비슷하죠? 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또 여기서 이것도 똑같아요. 올라오는 것도. 자, 일단은 1파, 2파, 추세파 1파, 2파, 3파 동일하게 나와줬어요. 참 너무나도 이 역사는 아무리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희한한 그림을 연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파가 생겼죠. 조정파 1파, 2파가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1파, 2파가 나왔어요. 이제 올라가는가 싶더니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결과는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퀘션이지만 자, 추세 그 조정파가 내려올지 올라갈지는 이제 나중에 데이터가 확인이 되겠죠. 하지만 이때 역사는 아까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를 만약에 답습을 한다면은 또 한 번 상단보다는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기술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엔 뭐냐면 자, 대형 기술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시장이 안 좋게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갈 길이 조금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들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별히 좀 더 유의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상황 한 번 더 점검해 보고요. 우리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시장과 시황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런톡방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영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또한 1000명 마스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모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지 바로 이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함께 참여할 수가 있고요. 미국의 3대 지수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해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 들어오셔서요. 청문 마스터의 모든 기법에 더해서 내일 있는 이 특별한 시간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해외 상품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시장에 다양한 사칭들과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